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무패 20회차 해외 축구 하편 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과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갖춘 팀입니다.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와 측면을 활용한 빠른 공격 전개가 강점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비 라인의 뒷공간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지난 유로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짧은 패스를 기반으로 한 티키타카 전술과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경기 운영이 특징입니다.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 창의적인 공격 전개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수비 시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네덜란드는 홈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며 스페인은 특유의 점유율 축구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의 공격력과 최근 경기력을 고려할 때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조직적인 경기 운영과 탄탄한 중원을 바탕으로 한 점유율 축구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미드필더들을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활용한 빌드업을 구사하며 경기 조율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며 상대가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시도할 경우 수비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강한 피지컬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활용한 역습이 위협적이며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도 강한 압박과 빠른 패스 연결을 통해 상대를 흔들며 세트피스에서도 득점력을 보이는 팀입니다. 하지만 점유율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에서는 다소 고전할 때가 있으며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칠 경우 공격 전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크로아티아는 홈 이점을 살려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조율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프랑스는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크로아티아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팀 모두 탄탄한 조직력을 갖췄지만 전방에서의 결정력과 속도에서 앞서는 프랑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농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덴마크는 조직적인 수비와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입니다. 중원에서의 강한 활동량과 유기적인 움직임을 활용한 짧은 패스 플레이가 강점이며 측면을 활용한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적극적인 공격 전개로 상대를 흔드는 경향이 있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에서 실수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공격진의 마무리에서 기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득점력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한 팀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와 빠른 역습 전개가 강점이며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하는 팀입니다. 특히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공격진의 결정력 또한 뛰어납니다. 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수비에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 미드필드에서 패스 미스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조정하며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다가 기회가 생기면 빠른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덴마크는 홈 이점을 활용해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로 경기를 주도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르투갈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개인 기량을 활용한 공격 전개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양팀 모두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 팽팽한 흐름이 예상되지만 공격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포르투갈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중원에서의 짧은 패스 플레이와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를 흔들며 측면과 중앙을 활용한 다양한 공격 패턴을 구사합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수비적으로도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의 결정력이 기복을 보일 때가 있으며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은 강한 피지컬과 빠른 전진 패스를 활용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중원에서의 압박과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공격진의 개인 기량을 활용한 돌파 능력도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으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탈리아는 홈 이점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독일은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를 흔들려 할 전망입니다. 두 팀 모두 강한 조직력을 갖춘 만큼 팽팽한 흐름이 예상되며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